도교육청의 김병우 교육감의 지난 1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기초학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팩트를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객관적인 자료는 그거예요. 충북의 전체적인 기초학력이 다른 지도보다 높다라는 거고 이게 팩트거든요. 분명 시험도 안 보고 뭐 놀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네.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조사 발표를 했는데 청주가 전년도 대비 이 증가폭에서 1등이다. 충북이 1등이다. 굉장히 높다. 인사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장에서 딴 학교 교감으로 강등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정 그룹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용을 하는 거는 당연해요. 리더십 확보 차원이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스쿨 미투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30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사말하고 뭐하고 하다가 끝나는 거죠. 과연 무엇을 정치할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든 조작한 문서가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신문에 크게 발표가 됐잖아요. 제보자를 찾는 걸로 고소를 했어요. 예, 교육청에서. 그랬죠. 유치한 이건 거죠. 정말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13 지방선거가 지난지 이제 1년이 됐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출범하는 이시종 도지사의 지난 1년을 돌아봤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같이 좀 담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도교육청의 김병우 교육감의 지난 1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평가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가님이 답을 내려주셨어요. 예. 요 클로즈업 한번 해줘 보시죠. 뭐라고 답을 내렸나요? 김병우 교육감 출범 1년 평가는 하고 영? 0을 써놨거든요. 빵점이라는 건지 아니면 흠이 없다는 건지. 오늘 한번 토크 시간에 풀어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출발은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잘했다 김병우 출발합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평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니페스토 운동 뭐 이런 실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본부에서 평가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열심히 정책 공약을 이행 그 정도를 진척도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분야별로 쭉 평가를 하는데 예. 거의 다 최상위를 받으셨죠. 지난주에 이시종 지사께서도 무슨 평가에서 4등인가 저는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별반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충북도의 단체장들이 예. 전국 평가에서 4, 5위 네. 이 정도는 항상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뭐 4, 5위 했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그냥 4, 5위는 가지고 가는 그렇죠. 예. 떼어놓은 당사이다 뭐 이런 걸로. 예. 그래. 근데 하나 이제 충청 우리 지역 신문에서 그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에 보면 예.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예. 부정 평가가 한 1.5% 이상 좀 높게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잘했나 못했냐의 그 평가 항목은 지난 1년의 전체적인 그렇죠. 교육 행정을 지난 1년 동안 합쳐서요? 아마 이제 연임을 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도 이제 마음속에는 있겠죠. 지역민들이. 그러실 수 있죠.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그 결과가 있어요. 예. 청주권에서 그러니까 충북에서 약 900여 분의 샘플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구별로 다른 거예요. 이 청주의 4개 구에서 서원구, 청원구, 뭐 네, 상당구, 네. 흥덕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제가 그 중앙선관위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 있거든요. 예. 그 결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재밌는 결과를 발견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지형에서 예. 보수 진영 예. 또 진보 진영 요거에 따라서 약간 그 진보 진영 쪽이 유리한 쪽이 좋게 평가하고 아닌 쪽이 좀 덜 좋게 신 평가하고. 교수님은 아직 지역구를 선택을 못 하셔가지고 그런 성향,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그걸 어떤지? 민감해요. 항상. 일단 김병우 교육감 집권 1기 때도 사실 예. 사면 초과로 시작했잖아요. 2014년도에 집권 1기를 시작했는데 이기용 예. 교육감 후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셨죠. 예. 당시 뭐 이기용 체제에서 계속 육성돼 왔던 교육 관료들, 보수적인 관료들이나 예. 보수적인 교육 단체,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 와중에도 정책적으로 성과는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교시 폐지, 예. 일제고사 폐지, 그 다음에 혁신학교, 충북형 혁신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예, 그렇죠. 행복교육지구, 그 다음에 고교 그 입시 제도를 바꿨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바꿨고, 맞아요. 그다음 예. 교장 공무제 등
정책적으로는 1기 때도 상당한 그 성과를 냈었죠. 시작부터 줄줄줄줄 그냥 막 나오시. 교장 공모제는 꼭 성과보다 논란이 여러 많아요. 논란이 많죠. 그건 논란이 나중에 있어요. 좀 말씀을 좀 네. 드릴 예,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집권 2년차가 됐잖아요. 1년 네. 전에. 그때 이제 무상급식이 처음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아하. 고등학교 이제 무상급식 문제였는데 예. 당시 이시동 지사가 공약을 어겼죠. 어기면서 한다는 얘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예. 식품비 부담 비율을 더 줄여서 도에 자치단체 부담률을 줄여서 5대5로 하자. 맞아요. 이렇게 어깃장을 놨는데 결국은 김병훈 교육감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중학교처럼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이겼다고 하기에 표현을 그때 하시고. 이제 75%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25를 부담하는 걸로 오늘 하고 색깔이 아주 강합니다. 네, 대신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갔죠. 그렇죠. 명문고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데 자사고 이제 이시종 교육감 이시종 지사님은 이제 명문고를 자사고로 해석해서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김병훈 교육감님이 그대로 받아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다라고 했는데 적정히 이제 명문고 공립형 명문고나 이런 논란으로서 적정히 피해가서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김병훈 육성이라고 교육감이 이제 돼 있으니까 꼭 신설은 아닐 수도 있고. 김병훈 교육감이 살짝 비껴가서 성공을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평가를 네. 아주 색깔이 강하시다. 아니 근데 이제 긍정적인 자사고에 평가.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럴 잘못한 수도 정책으로. 있어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어요. 저는 자사고에 반대니까는 네. 김병훈 교육감의 성공 사례로 이거 근데 나중에 들어갈 그 수 당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어떤 무상급식을 놓고 서로 타협을 할 때 굉장히 추상적 조항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굳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승패로 친다 그러면 아마 저 교육감님의 승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자사고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지지 않나. 이제 이시종 지사가 스스로 슬슬 발을 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 중에 좀 들어 있긴 했는데 행복 씨앗학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씨앗학교의 핵심이 공공성, 민주성, 공동체성, 창의성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 분명한 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thinking power, 생각의 힘이죠. 예. 창의성이죠. 예. 사실은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노선별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지금 충북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창의성을 살려주는 거에서는 뭐 아직도 한참 멀었죠. 많이 부족하죠. 테슬라 그런 부분에서. 그 지금 전기 자동차로 예. 아주 날리고 있는 그 테슬라 오너가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후에 예. 2대 8의 법칙, 옛날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20%와 80%, 20%의 뭐 부자가 80%를 어떻게 한다, 뭐 네. 이런 걸 떠나서 20%의 사람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언젠가 이 말씀을 네. 나눠주시는 근데 그 20%의 사람이 예. 창의력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언했는데 시대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저희 애가 지금 고3인데 네. 얘를 어떻게 하면은 그럼 그 20%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창의력이 강한 거 우리 이 작가님처럼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네.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김교육감의 정책에서 찬반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 성과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보수 쪽에서는 김병훈 교육감의 그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기초학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저도 그 당시 성명하는 거 보고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예.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데이터 가지고 얘기 많았어요. 보수교육단체에서 팩트를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성명만 계속 지역 언론이 반복해서 실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팩트는 없었죠.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는 그거예요. 충북의 전체적인 기초학력이 다른 지도보다 높다라는 거고, 특히 그 행복 씨앗 학교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다른 지수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저감률이나 학업 중단율 같은 거, 예.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행복 씨앗 학교가 엄청나게 좋은 지표를 가졌다.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다만 보수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초학력이 낮아졌다. 자기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팩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기초학력 말씀이라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조사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이 청주가 전년도 대비 이 증가폭에서 1등이다. 충북 1등이다. 굉장히 높다. 예.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반박을 했죠. 예. 그
김병우 교육감께서 방문을 예, 표본 모집단이 예. 예를 들어 작년에 조사한 사람과 올해 조사한 사람과 이런 게 다 다른 다르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다. 들쭉날쭉이다라고 네. 이제 반박을 하셨죠. 복불복 통계 예. 그래서 이제 그 복불복 통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사교육비 창의성 이런 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예. 중학교 1학년 보통 지금 자유학기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목적이 뭐냐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소질, 어떤 자기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일찍 찾아내서 나중에 미래 직업진로 일자리라든지 어떤 자기가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개척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취지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로 샘플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몇 개 학교들을 그 일종의 그 아주 심층 조사를 하고 있었죠. 자유학기제 성과에 대해서. 네. 근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네. 근데 국영수 성적이 떨어질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기초교육에 많이 대해서, 걱정을 기초학력에 했죠. 대해서 예. 부모들이. 그런데 KDI하고 쭉 해서 정부 기관들이 샘플로 몇 개 학교를 뽑아 조사를 했더니 국영수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시험도 안 보고 뭐 놀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네. 상대적으로 여러 다양한 체험학습 이런 걸 많이 하라는 건데. 학교에서 안 하고 나가서 다 그 시간에 학원 다녔나? 그렇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력 위주의 서열화 교육 뭐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예. 전인교육이나 민주교육, 창의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네. 학생들이 바깥에서 기초학력을 쌓고 학력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싶어요. 내용이 취지하고 결과가 전혀 좀 네, 다른 그래서 지금 정부 느낌이니까. 차원에서도 이게 인과관계가 어떨지를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부분이구나. 예, 연구를 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했다 김병우 이렇게 좀 해보고요. 아쉽다 김병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 이런 표현도 좀 해주셨고 평가도 해주셨는데 일선 학교 현장은 그러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교육이 행복한 적은 없어요. 최근에 제천 지역도 보면 학교 폭력 문제 심각했고 교사가 무슨 뭐 대전에 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교육감이 전부 다 케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학교 현장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하라면 인사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인사는 이제 저희가 모든 사실 고위공직자분들을 이야기할 때 거의 뭐 선출직 공직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선피아. 네. 옛날에는 이제 관피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선거를 도왔던 분들에 대한 그 보훈 인사. 이제 이 예를 들어 아까 교장 공모제 같은 것들이 네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선거에서 그 물론 겉에 대놓고 도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표가 안 나지만 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조직화돼서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또 되는 거 아니냐 또한 어느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제되는 거 아니냐. 아하 반대로. 몇 년 전에 막 강등되고 이런 일들이 좀 뭐 있었거든요. 교장에서 딴 학교 교감으로 강등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정 그룹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한 거 아니냐. 뭐 시민단체. 근데 직원을 그 쓰고. 보수 단체에서 보수 교육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내놓는데 예. 사실은 데이터나 팩트를 내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감이 자신의 참모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용을 하는 거는 당연해요. 리더십 확보 차원이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교수님도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할 거예요. 뭐 객관적인 자리, 뭐 중립적인 자리에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리더십을 갖고 이끌 수 있는 자리들에는 자신의 철학이나 리더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앉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교육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교장 공모제랑 이걸 연결시키는데 예. 사실은 만약에 코드 인사를 하려고 그랬다면 김병우 교육감이 교장 공모제 안 해요. 코드 인사를 하려고 교장 공모제가 오히려 안 했다. 뭐냐면 어떤 교장을 임명할 때 누군가 신청을 할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겠죠. 자신의 예. 비전, 정책 이런 걸 발표를 해서 학부모, 교사, 현장의 교사, 그 학교의 교사,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 그다음에 지역 인사 예. 이런 사람이 참여해서 그 교장을 발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차라리 옛날 방식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다고 그러면 더 오히려 쉽죠. 더 코드다. 교장 그것이. 공모제랑 코드 인사랑 연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보시기에 아마 운용의 묘가 있을 거고요. 꼭 공모제만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례를 좀 다소 억지스럽게 바꾸면서 예를 들어 보좌진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꼭 이건 교육에 대한 거는 보수단체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모제 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에서 임용돼서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또 본래 자리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또 약간씩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악용이랄까 뭐 이용이랄까 뭐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예전에 것 같아요. 방송할 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이청 지사님하고 뭐 한범덕 시장님 얘기를 많이 하실 때 당시의 인사 때는 이번의 인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기회거든요. 아니요, 저는 특별히 그 나는 리더십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고 본인의 참모진 임명을 하는 데에서는 네. 코드가 맞는 인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항상 기본적인 주장을 거는 해요. 당연히 지사님께도 그렇죠, 한 당연하죠. 시장님도.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분명히. 참모진이나 리더십을 이끌 만한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곽 단체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리더십 이끌 자리가 아니라 관리형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관폐하처럼 전임자들을 그냥 내보내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아니 저는 김병우 교육감만 특별히 뭐 저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줄 그렇진 알고. 아니 기본 원칙은 예.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죠. 그 무조건 선피하라고 그래서 다 배척이 아니라 네. 분명히 그 어떤 자기의 교육 철학이나 목표를 놓고 같이 그걸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임명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있어요. 정무적 자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얘기이지만은 미투 관련돼서 학생들이 교육감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척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교육의 비리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진상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길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 행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병우 교육감님 하면 아마 상대적으로 이미지상 소통이 가장 강점일 것 같아요. 예. 그냥 실제 내용 뭐 매일매일의 패턴을 떠나서 이미지상 오는 게 활발히 소통한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스쿨 미투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30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교육청으로 와라 이렇게 장소도 되니까 특정하고, 예. 예를 들어서 스쿨미트에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떤 뭐를 토로하려는 학생들 중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이제 얼굴이 노출되잖아요. 안 특정 되니까. 지역에 왔을 때, 안 되니까, 교육청에 그죠. 왔을 때. 예, 맞아요. 그다음에 30분이라고 하면 뭐 인사말하고 뭐하고 하다가 끝나는 거죠. 과연 무엇을 정치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서 그런 모습은 소통과는 또 거리가 조금 상당히 거리가 멀죠. 있다. 예. 일단 뭐 청와대 그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비리 공익 제보를 했는데 교육청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고 대처를 미온적이다.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당장 뭐 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김병우 교육감의 재직 때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학교 내의 폭력 문제, 교사들의 자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이 잘 행정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 잘 아우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김병우 교육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학교 뭐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폭력 말고도 이제 학생들의 폭력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집단적인 뭐 패싸움을 했다든지 집단적인 어떤 뭐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했든지 밖에서 학교 밖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교육 당국만이 통제할 수 없으니 그렇죠. 이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직접적인 1차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가장 첫 번째 단초 역시나 이제 교육청 또는 교육 현장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뭐 여기는 70년대, 80년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니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더 심했죠. 학교 폭력이랑 성적인 문제거나 이런 지금하고 비리 문제가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예. 많았는데 예. 이것이 뭐 현대 들어서 더 늘어났다, 요즘 들어서 더 늘어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NS나 뭐 이런 것이 너무 발달돼서 더 숨어 드러난 있는 것뿐이다. 것이 암수 범죄들이 드러나는 걸 뿐이지. 요즘 뭐 자녀 저랑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예.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집단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도 그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변호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에게 아쉬운 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일단은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비가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수화가 많이 됐잖아요. 학교 폭력이거나 뭐 성추행, 교사의 성추행 문제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전 그 교육청에서 만든 조잡한 문서가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신문에 이제 크게 발표가 됐잖아요. 제가 봐도 아니냐. 네, 네. 근데 사진이 여기서 실렸죠. 대해서 제보자를 찾는 걸로 고소를 했어요. 예, 교육청에서. 그랬죠. 유치한 이건 거죠. 정말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너무 조잡한 문서를 만든 책임자, 예.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를 문책을 먼저지 이것을 공익 제보인데 제보를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도 경찰의 손을 빌려서 찾겠다. 예. 이거는 조금 무모한 발상이 더더군다나 아니었나. 경찰 결과도 그렇죠. 각하.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각하된 거죠. 예. 네. 아,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좀 이제 아쉽다. 그 소통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얘기고 또 뭐 최근에 어떤 간담회나 행사를 잡았는데 교육청에 아주 중요한 다른 행사와 겹쳐 있는 거를 그걸 놓치고 중등학교 그 교장 협의회 아마 연수랑 겹친 것도 모르고 이제 다르게 또 중요한 걸 잡았다 급하게 캔슬하면서 또 혼선을 빚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네. 아쉬운 다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실은 민선 도교육청사 민선 7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하여튼 1년을 이제 왔는데 역시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가야 될까? 남은 3년은 어떤 교육청이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쓰는지 혹시 아셔요? 본 예산. 예산을 물어가지고 자꾸 2조, 3조 되잖아요. 예, 2조 3천억 이상 돼요. 2조 3천억. 그러면 본 1년에. 예산 기준으로 보면 청주시 예산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도청은 굉장히 예산이 크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적을 적고.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뭐 추경까지 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데 예, 예. 제가 바란다면 예를 들어서 명문고 논란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 계속 우리가 강조했지만 충북, 청주 특히 교육의 도시. 예. 근데 랜드마크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의 도시라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말했는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는 네. 게 없어요. 네. 무슨 상징물이나 어떤 상징화될 만한 어떤 그런 일이나 내용이나 콘텐츠나 뭐 직지도 우리가 맨날 얘기했지만 직지 없는 직지, 원본 없는 직지 하듯이 예. 교육의 도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에 걸맞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명문고 논란도 지금 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그 확장해서 이제 명문고 형태로 한다 그러는데 예. 정말 교육의 도시 청주에 맞게 화끈하게 교육 특구 뭐 이런 것들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번 퍼붓고 하는 것들 백년지 대계 기초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싶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늘 놀라. 저도 똑같은 걸 준비해 왔는데. 정말요? 네. 어. 청주가 과거에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 거겠지만은 예. 과거에 이기용 교육감은 이걸 학력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교육의 도시 과거의 명성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어요. 서울 어디 가보면 청주라고 그러면 교육의 도시 무심천 우암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교육의 도시라는 건 아직도 빠지질 않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지역 나름대로의 뭐 교육 인프라 그런 걸 먼저 구축을 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좀 했으면 싶어요. 뭐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관련 산업과 연결시켜서 교육의 이런 게 컨텐츠가 들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예. 이게 이시종 지사님이 하고는 무예 마스터십보다는 예. 100배 낫죠. 그렇죠? 교육의 도시였으니까 교육 관련 홍보할 때는 그다음에 직기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교육의 이미지, 과거의 청주의 교육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어떤 예. 예를 들어 무예 마스터를 하면서 각종 체육관이나 그런 상징 공원 이런 것들이 생기듯이 예. 교육과 관련된 예. 랜드마크가 훨씬 날 수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김병훈 교육감은 집권 1기차일 때는 타 지자체나 정부의 좋은 정책을 거의 다 따라줬어요. 일제고사 폐지도 그렇고 예. 혁신학교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고교 입시제도 변경이나 이런 걸 좀 뭐 타 지자체 그 좋은 사례들을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기차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교육에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보수단체나 이런 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신한 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자신만의 좀 색깔을 좀 오히려 좀 더 냈으면 싶어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면서도 교육을 놓고 자꾸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이념의 잣대로 교육을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여러 우리 사회 정치적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원봉 논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예. 그럼 특정 어떤 인에 대해서 지나간 그리고 백선엽 장군 미국 가면 굉장히 추앙받는 장군인데 국내에서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물어보면 대부분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느 하나로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보수 진보 얘기 나오는데 교육만큼은 교육감님도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 차원에서 설계를 해주시면 아까 뭐 좋겠습니다. 보수 진보지만 공통된 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교육의 도시 명성을 되찾자. 이거를 어떤 상징물이거나 어떤 박람회나 축제거나 인프라거나 이런 데도 되찾자는 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두 분이 준비하신 생각의 말씀이 우연찮은 일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고요. 도교육감의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여러 제가 이렇게 쭉 교육청 또 교육감님 해오신 일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예. 뭐 칭찬할 것도 많고 또 비판할 것도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파사 현정 예, 그릇된 것을 예.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예. 잘못된 거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빨리 깨고 새롭게 고쳐나가고 옛날 이상한 아방궁 논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사소한 일들이니까 과감하게 빨리빨리 버릴 거 버리고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백년지 대계를 꼭 지금이라도 늦었다 하지 말고 초석을 꼭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 까먹었네요. 예. 뭘 또 이 까먹었어요? 옛날에 교육위원이라고 따로 뽑았잖아요. 예, 별도로.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도의원 그래서 내로 예, 이제 상임위를 이렇게 만들죠. 예.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당의 예속이 이제 심해졌죠. 예. 예, 그 부분을 과감하게 좀 탈피하고 쳐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사실 이제 판을 키워라 이걸로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어허. 김병훈 교육감이 사실 뭐 정규직 출신으로서 그동안에 보수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색깔 칠하기나 발목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예. 뭐 도의회나 시의회 비정당인 출신으로 도의회나 시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시민단체도 뭐 교육 관련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집권 2년차 됐고 2기차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이나 본인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영희 교육감님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판에서 또 언제 뵙게 될지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나눠보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보고 싶으신 생각이 좀 네. 들고 여쭤볼 말도 많고. 근데 말씀이 너무 많으셔. 한 판에 혼자 다 얘기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얼토크 한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